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다 보니 물량이 딸려서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개당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이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 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에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의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의 불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치료받는 과정과 일본의 확진자가 처해지는 과정을 비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 침대를 만들겠다고 준비한 골판지가 앞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이지스 어쇼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주목받는 인물이 고노다로 방위상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블루 임펄스 고개 비행을 주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 전면 중단 조치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만 아니면 뭐든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큰 성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 아베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고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베가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500엔 약 5조 907억 원이라는 설치 비용과 수천억 원의 시설 수리 비용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배치 예정 지역인 아키타현과 야무구치현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군사시설이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치 계획을 실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노 방위상이 기술적인 문제로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판단해 아베를 만나서 설득했고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아베 정부와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노가 분리 추진 장치의 하드웨어를 보수하는 일에 2천억엔 약 2조 2625억 원과 10년이라는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전망하면서 방위상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새삼스럽게 발표하는 것조차 이제 와서 갑자기 라고 보기도 합니다. 군사평론가들은 부스터의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발표를 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이때에 일본의 방위는 구멍투성이라고 홍보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고노다로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노의 돌출 행동이 결국 아베와 자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국민들의 차기 총리 지지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단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인기 영합형 돌출 행동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은 미국의 관 기지까지 지키는 방어 계획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 방위상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식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뭐 이런 반발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고노다로는 지방 순신을 서두르게 됩니다. 19일 고노다로는 배치 후보지였던 야마구치현을 방문해서 무라오카 지사와 회담을 했습니다. 고노는 분리 추진 장치의 낙하의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했다. 개발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았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배치를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과 투쟁 대책위에서는 고노 방위상의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 라는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육상 이지스 배치 지역에서는 그동안 배치 계획서에 오류가 있다.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다. 교부금의 지급안을 받을 수가 없다. 등 꾸준히 배치 철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아베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낙인 찍혀있는 육상 이지스 배치 계획을 고노다로가 한방에 깔끔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을 내린 것이 된 것입니다. 고노다로는 아베를 개인적으로 2번 만나서 설득하고는 바로 기자회견을 해버리면서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이고 바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진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은 아주 평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다. 라고만 했는데 미국의 이런 여유는 도입 계획은 분명한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위약금을 내든지 사드 등 다른 방어 미사일을 구입하든지는 일본의 문제와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노다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발표에 의해 아베와 자민당은 끌려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베 정부는 다음 주 중에 배치 계획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다른 방식의 미사일 방어를 논의하여 연말에 방위 계획을 다시 정식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베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이지스의 배치 계획의 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배치 계획의 중지로 모든 부담은 아베와 자민당과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줄줄이입니다. 물론 그동안 고노다로는 온 동네 다니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비용의 합리적인 관리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갈 거고요. 자민당 내에서는 이런 돌출 행동으로 인기만 따먹는 고노다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노다로는 지난 5월 말에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C19에 지친 의료진과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를 펼쳤는데 일본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블루 임펄스의 비행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다 라고 자랑했고 2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은 전국에서 요청이 있다, 두 번째 비행을 준비 중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고개 비행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귀가 입에 걸린 고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만간 전국에서 블루 임펄스 고개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베의 레임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노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아베는 지금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아베를 쥐어받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피곤하다고 한다는 아베는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쌓아놓은 업보가 산더미인데 말입니다.